네, 합격을 위해 열공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저랑 함께 차곡차곡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브리타 대비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예고편만 말씀드렸던 브리타 대비 드디어 가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특강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랑 같이 훈련해 오지 않은 분들도 그리고 행정학 특성상 행정학을 너무 그동안 어렵게 배워서 행정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특강 한번 들어볼까. 또 김덕관 선생님 브리타 대비에 찍어주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걸 듣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브리타 대비 고시 용어로 뒤통수 치는 문제라는 의미인데 이건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합격을 위한 동그라미, 제가 동그라미를 표현하는 거, 이건 모든 강의에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해주고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에 다 있는 내용들, 이걸 이제 동그라미라고 표현할게요. 이걸 얼마나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 당락이 갈립니다. 브리타 대비는 그 외에 변두리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락을 좌우하는 건 동그라미다. 브리타 대비는 그 변두리 내용이다. 이걸 꼭 인식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저랑 처음부터 훈련해 오지 않은 분들 중에 행정학 자체에서 너무 헤매고 있는 분들은 브리타 대비를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를 저랑 함께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뭐 이미 합격 후기라든가 수강 후기라든가 들어보시고 오셨겠지만 제 강의 교재에 수험 적합성,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시키는 수험 적합성, 강의 듣고 복습하는 족족 시험 문제가 풀리는 수험 적합성 만큼은 그냥 제가 제 입으로 말해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저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험 적합성만큼은 아예 비교 불가능한 차원이 다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뒤늦게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 저랑 함께 공부하면서 행정학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문제가 너무 잘 풀려요. 이런 후기들을 보고 더 뒤늦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그라미를 저랑 함께 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건 이론 강의, 그리고 제가 이론 강의 들을 때 처음 하는 실력에 맞춰서 철저하게 당일 복습 방법 알려줍니다. 이론 강의 당일 복습. 그 다음에 2단계 기출 강의, 그리고 역시 기출 강의에 맞춰서 당일 복습 제가 철저하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출 해독, 이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분들은 뭐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적어도 기출문제에서 너무 아직 부족한 게 많다. 그러면 2단계 기출 강의, 기출 해독부터 저랑 함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점수가 훨씬 빨리 올라서 합격이 훨씬 빨라집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합격 기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이 브리타 대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동그라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대로 되신 분들은 브리타 대비 챙기는 건 순식간이에요. 너무 쉽게 잘 들어오고요. 근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어차피 합격이 안 돼요. 이게 안 됐는데 브리타 대비에서 제가 찍어준 거 나오는 거 맞춘다라고 해서 합격 못 해요. 당락은 동그라미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타 대비 내용도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요. 기초가 쌓여있지 않으니까. 실력이 쌓여있고 기초가 쌓여있으면 그 순식간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꼭 명심하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우려가 되신 분들, 이건 이제 저랑 함께 공부해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험생분들, 행정학이 전공 과목이 되면서 어려워졌다, 생소한 문제 많이 나온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져서 밑도 끝도 없이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됩니다. 자, 밑도 끝도 없이 범위를 넓힌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공부 범위를 2배로 넓히면 하루 24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나요? 여러분들 순 공부 시간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나요? 아니죠. 공부 범위를 넓히는 만큼
이 동그라미를 반복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니까 범위를 넓힌다, 동그라미 반복 횟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거, 당락은 여기서 좌우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두 번 본다고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죠. 반복이 돼 있어야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락은 동그라미가 좌우간다. 요새 생소한 거 많이 나오던데요. 여기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면 아무리 이상한 거 하나 얻어 걸려서 맞춘다 해도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 먼저 제대로 해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거 나와서 혹시 시험에 떨어질까봐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는 거는 혹시 시험에 떨어질까봐 더 확실하게 시험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얻어 걸려서 하나 더 맞춰도 여기서 3문제 더 틀립니다.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범위 넓혀봤자 그게 나오더라도 못 맞춰요.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부족하면 이게 한두 번 본다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초를 바탕으로 그걸 봤을 때 맞추는 것이지. 못 맞추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혹시 떨어질까봐 더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에 떨어질까봐 불안하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험은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수험생을 이 행정학 과목에서 앞서려면은 이 동그라미 제대로 하면 돼요. 왜냐? 모든 수험생들이 이거조차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장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여태까지 모든 합격생들이 마찬가지예요. 합격생들도 이게 제대로 다 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브리타랩이 특강이니까 브리타랩이로 넘어오면은 이걸 빠삭하게 파악했는데 시간과 여력이 되면 조금 더 넓혀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빠삭하게 파악한 다음에는 조금 더 넓혀도 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만 제대로 해도 합격하는데 그것도 하고 브리타랩이 보게 되면 초고득점을 합격을 하는 거죠. 혹시 다른 과목에도 삐끗하더라도 행정학이 초고득점이다 보니까 평균 올려서 합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브리타랩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미 얘가 완성이 되신 분들, 물론 완벽한 완성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말한 1단계 당일복습, 2단계 당일복습, 스스로 기출 해독 정도는 충분히 되신 분들이 브리타랩이 함께 조금 더 넓혀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먼저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봅시다. 브리타랩이 시험 직전에 3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거 하기에도 벅차면 시험 전날까지도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라도 제대로 보다가 시험장 가면 본인의 최대 점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꼭 약속하고 갑시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합격을 위한 거예요. 저야 브리타랩이 특강 이런 거니까요. 여러분들 실력 상관없이 어차피 다 키셨죠? 이제 갑시다. 브리타랩이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이러면 너무 편해요. 근데 저는 이게 합격을 방해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그냥 못 보고 지나친다고요. 저는 어떻게든 제 제자분들,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합격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강의 하나 더 팔고 책 하나 더 팔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든 합격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수업 시작하면 편하지만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브리타랩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 이론에 강한 행정학. 찾아보기 편하게 제가 기본서는 페이지 번호를 다 적어줍니다. 내용은 PPT로 다 띄워드릴 건데 어쨌든 기본서 찾아보실 분들은 브리타랩이 내용이 적혀있는 기본서의 페이지 다 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퍼펙트 트리니티는 요약서죠. 우리 요약서는 포인트 번호만 적어줄 건데
요약서는 포인트별 마지막에 브리타 대비가 몰려있기 때문에 또 책이 얇다 보니까 굳이 페이지 안 써줘도 포인트 번호만 잘 찾으시면은 그 마지막 가면 브리타 대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진짜 김덕관 선생님 특강 한번, 요새 뭐 찍먹 이런 용어 쓰던데 찍먹 한번 해볼까? 그래서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다 내용 띄워줍니다. 내용 보면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선생님 이거 그래도 뭔가 자료가 있어야 복습하니까 자료 주시면 안 되나요? 브리타 대비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변두리 내용이란 말이에요. 변두리 내용. 그 말은 중심이 제대로 잡히 있고 그걸 바탕으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것만 자료를 줬을 때 그걸로 공부가 안 돼요. 물론 브리타 대비 특강은 이 중심은 여러분들이 잡혀있다는 전제 하에 중심에 대한 설명은 다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료만 이걸로 따로 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띄워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딱히 자료 없어도 이렇게 챙기면 되겠다. 이런 것들만 뭐 메모를 남기든가 아니면 조금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요약서는 뭐 굉장히 얇고 저렴하게 나온 교재예요. 제가 엄청나게 수험 적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 없게끔 만들어 놨고, 그리고 뭐 꼭 브리타 대비 때문에 요약서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요약서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퍼펙트 트리니티. 제 모든 강의 교재는 수험 적합성이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합격의 3박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수험 적합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스마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신세계가 열립니다. 모든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대로 시험 문제가 잘 풀리게끔 굉장히 스마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요약서랑 비교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뭐 저의 성격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강사 뭐 책 팔인가 책 하나 더 팔려고 그러나 이런 오해가 없어요. 저는 그런 오해를 안 받는 강사예요. 워낙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합격만을 위해 다 만들어주고 모든 걸 다 합격에 맞춰서 여러분들 지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라고 하는 것들은 투자하시면 어마어마한 점수가 올라요. 신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런 오해를 안 받는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뭐 기본서든 요약서든 뭐든지 간에 제가 띄워주는 부분 위주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강의를 들을 때는 이렇게 다 띄워주니까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계속 찾아보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브리타 대비 내용은 각 내용별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페이지들이 확확 바뀌어요. 45페이지, 56페이지, 57, 이건 연속이네. 69, 막 이렇게 확확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찾으면서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 띄워주니까 교재가 있으신 분들도 일단 강의를 들을 때는 화면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복습할 때 보니 이 부분 좀 부족하다 채울 때 화면 여기 참고해서 기본서랑 요약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서는 두꺼우니까 제가 페이지 번호를 다 넣어놨고요. 기본서만 이론에 관한 행정학. 그다음에 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 번호가 다 맞춰져 있죠.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다 포인트 번호가 똑같이 맞춰져 있는데 요약서는 이 포인트 번호 보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포인트 제일 마지막에 몰아놨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타 대비 내용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어떻게 하면 브리타 대비를 가장 스마트하게 적은 시간 투자로도 문제가 잘 풀리게끔 이게 변두리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요새 어렵게 나온다더라. 자, 동그라미가 잡혀 있으면 시험이 쉽든 어렵든 생수학 문제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한다라고 그랬죠. 제가 얼마나 뭐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합격생들과 수험생들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려주는 건 여러분들의 확실한 미래예요. 확실한 미래. 그런데 저에게는 확실한 미래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와닿지 않거나 마음이 불안해서 그걸 안 따라가면은 뭐 시험 끝나고 다시 또 울면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지도해드린 것들은, 그것도 제가 지도해드린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합격에 모든 게 맞춰져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합격에 맞춰져 있으니까 꼭 믿고 제가 알려주는 확실한 미래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 너무 시간 투자 많이 하면 안 되고, 아예 여기서 세버렸네.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령. 자, 그러면 강의를 잘 들어야 적은 시간 투자로도 문제가 잘 풀립니다. 자, 일단 브리타 대비는 내용도 대비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나왔을 때 대처한 요령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양도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시간 투자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 동그라미를 반복하지 못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요령이 있느냐? 자,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행정학 배울 때 근대 입헌국가, 행정국가 또는 복지국가, 신행정국가, 이 틀은 모든 강의에서 너무너무 자세히 배웠죠. 너무너무 중요한 틀이니까 이걸로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 체계를 잡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모르면 큰일 나는. 또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여기 큰 정부, 여기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이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잡혀있다는 전제에 브리타 대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 이 동그라미가 잡혀있으면 브리타 대비 내용들 순식간에 들어오는지 알겠죠? 이걸 바탕으로 배우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다 잡혀있다고 제가 믿고 갑니다. 잡혀있는 분들은, 자, 학자들이 정말 다양한 학자들이 있고 다양한 틀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 쓰기도 하더라, 이런 표현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브리타 대비로 배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간에 있는 표현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 표현, 근데 위에 있는 표현 가끔 나온 변주리, 브리타 대비. 예. 그런데 자, 기초가 잡혀 있으면 행정국가, 복지국가는 최소의 정보가 최선의 정보로 본다. 이 표현을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자마자 땡입니까? 보자마자 땡이잖아요. 브리타 대비 가뜩이나 양도 많아지는데 일일이 이 표현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어차피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구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출제 포인트를 모른 채 마구마구 양을 넓힌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 시험 문제 결과 상관없는 걸 공부하면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타 대비도 꼭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암기량들을 최소화시켜야죠. 강의만 잘 들어도 자동으로 문제가 풀리게끔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화시킨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표현들 일일이 외울 필요 없고, 근데 입헌국가는 시장의 신념을 철저히 믿었죠? 그러니까 뭐 최소의 행정이 뭐 최선의 정부 어울리죠. 그다음에 행정국가, 복지국가는 큰 정부 시절이니까 대공황 극복을 위해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어울리죠. 뭐 최대 봉사자, 정부 역할을 더 늘렸잖아요. 그리고 신행정국가는 다시 줄였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는 왜 여기는 왜 정부예요?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출제 포인트 아닙니다.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걸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걸 본인이 궁금해서 파고드는 만큼 점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문제 해결에 상관없는 것에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니까. 자, 행정 공부해봐서 알죠. 또 저랑 함께 오신 분들이야 지금은 엄청 쉽고 문제도 잘 풀리겠지만, 저랑 함께 안 한 분들은 행정학 지금까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공부해도 계속 까먹어 왔죠.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르쳐주는 거 파고들지 말고 제가 가르쳐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주는 게 훨씬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요. 됐죠? 아무튼 저를
저를 그냥 믿는 만큼 점수는 빨리 올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외울 필요 없이 이런 요령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을 뭐 학자들이 워낙 많고 표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표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비한다. 여기를 빠삭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빠삭하게 이해가 됐으면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잘 안 들어와요. 여기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우리 그동안 배운 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브리타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케인즈 유효수의 원리,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뭐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기반이죠. 이걸 모르면 큰일 나고요. 여기까지는 모르면 큰일 나는 내용. 그 다음에 좀 브리타로 나올 수 있는 게 근대 입헌국가, 입법국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 철저히 믿었던 시절이죠. 그때 이제 기반이 됐던 게 아담 스미스의 뭐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어찌저찌고 효율성이 담보된다 그런 내용들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워낙 유명한 이론이라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근대 입헌국가 하면 자유방임주의죠. 시장의 효율성을 믿었던 시절, 그때 경제적 자유 강조할 때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 강조할 때 근거가 되는 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별로 안 나오지만 자, 이때 신행정 국가 하면은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해 신공공관리론이 어마어마하게 대세가 됐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미국, 영국 최초로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한 정부. 뭐 최초는 가끔씩 물어보죠. 그래서 미국은 레이건 정부, 영국은 대처 정부, 뭐 이 정도 많이는 안 나와도 가끔씩 시험 문제 등장하니까 좀 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요 세 개의 틀로 나누는데 하나 더 추가한 학자가 있어요. 신행정국가 시절이 되면서 거버넌스 시대가 되죠. 그때 중심은 신공공 관리론이었고 그 거버넌스 모델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뭐 좋은 거버넌스다. 이거는 신공관리론과 자유민주주의를 결합시킨 모형인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선진국이 후진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뭐 냉전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후진국들 너네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만들기 위해 좀 꼬시는 모형이에요. 후진국아 너네도 신공관리론 자유민주주의 도입하면 우리처럼 잘 살 수 있어. 그 정도 배경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가끔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가 나오면 신공관리론과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이라니까요. 나오면 틀린 선지 뭐 나오겠어요? 신공공 관리론에서 배치되는 거 땡 나오는 거죠. 혹은 뭐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거 땡 나오는 거죠. 옳은 선지 중에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내용이 뭐 한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옳은 선지 중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신공관리론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걸 설명하면 땡 이렇게 틀린 선지를 골라내는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출제 의도예요. 여기선 출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아주 적은 시간 투자로도 광범위한 내용들 또 표현이 여러분들 표현 바뀌면 어려워하잖아요. 표현을 바꿔놔도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브리타레비는 이렇게 한다.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 좀 길어졌는데 모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 브리타레비가 10시간 넘어갔겠죠. 모든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령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강의 집중해 잘 들어봅시다.